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온몸이 뻐근하고 관절이 욱신거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고역이신가요? 예전처럼 손주들과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놀거나 등산하며 시원한 바람을 느끼던 활기찬 날들이 이제는 먼 꿈처럼 느껴지시나요? 저도 한때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이제 내 삶은 끝인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하지만 지금 90세의 나이에도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주말이면 골프 코스를 누비며 손주들과 웃으며 공기놀이를 즐깁니다. 대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건강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결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운동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했던 신체 부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도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90세 현역 의사 김태현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제 최신 건강 비법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친구, 이웃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6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십만 명의 환자를 진료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은 모두 특정 신체 부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 림프계, 신경계를 연결하는 핵심 교차로 같은 곳입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에너지가 넘치며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제약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만난 80대, 90대 환자들조차 이 방법으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4가지 부위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를 관리하는 과학적이고 간단한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위들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혈관, 림프절, 신경계가 얽혀 있어 전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허브입니다. 75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부위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발은 단순히 우리를 걷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발에는 약 7,000개의 신경말단,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그리고 100개 이상의 근육과 인대가 얽혀 있어 전신 건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 부르며 신체의 기운이 흐르는 통로로 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이를 반사고학으로 설명하며 발을 제2의 심장이라 부릅니다. 이는 발의 혈관과 근육이 심장을 도와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기 때문입니다. 발은 하루에 수만 보를 걷게 해주는 소중한 부위지만 우리는 종종 이를 소홀히 합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79세 이영희 할머니는 심각한 발통증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김태현 선생님, 발이 너무 아파 화장실 가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이제 제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그녀의 발은 두꺼운 굳은 살로 덮여 있고 피부는 갈라졌으며 발가락 사이에는 염증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을 그냥 물로만 씻었을 뿐이라며 관리법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발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발바닥에는 심장, 위, 간 같은 장기와 연결된 신경말단이 가득해요. 이 신경말단을 자극하면 몸 전체가 활기를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발 뒤꿈치를 마사지하면 신장 기능이 좋아지고 발볼을 문지르면 소화가 편해집니다. 제가 60년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건 발을 잘 관리하면 다리 부종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며 잠도 더 깊게 잘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발이 차가워지고 저리시죠. 그건 혈액순환이 느려졌다는 신호예요.
발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이 잘 돌게 하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힘이 생깁니다. 저는 이영희 할머니에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발 관리법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 족욕입니다.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에서 40도 물에 천일염 한 스푼을 넣고 20에서 30분간 발을 담그세요. 천일염은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어 혈액이 온몸으로 잘 흐르게 합니다. 다리 부종, 즉 다리가 붓는 증상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2020년 한 임상 간호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족욕은 심혈관 건강을 25% 개선하고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3주 만에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됐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잠을 푹 잤다고 기뻐했죠. 족욕은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할 수 있어 부담이 없어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온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둘째,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발바닥에는 전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발 뒤꿈치와 발볼을 중심으로 손가락 끝으로 5에서 7분간 원을 그리며 문지르세요. 이 동작은 장기 기능을 활성화하고 소화불량이나 변비를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발 중앙을 마사지하면 위장 활동이 좋아지고 발 뒤꿈치는 신장과 연결돼 있어 피로가 풀립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6세 박민재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12년간의 만성 변비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마사지 후 소화가 편해지고 화장실 가는 게 두렵지 않다고 말했죠. 아침에 일어나서나 저녁에 TV 볼 때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손주가 있다면 손주에게 부탁해도 좋아요. 함께 마사지하며 웃다 보면 가족과의 시간도 즐거워집니다. 셋째, 발가락 사이 세척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따뜻해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에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시면 이곳에 생긴 작은 염증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꼼꼼히 닦고 헤어드라이어 찬바람으로 완전히 말리세요. 81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발가락 사이 무좀으로 고생했지만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한 후 염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발이 가볍고 냄새도 없어졌다며 웃었죠. 이 간단한 습관이 발 건강을 지키고 전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넷째, 보습과 슬리퍼 사용입니다. 나이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고 얇아져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워 후 시어버터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보습제로 발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셀린도 좋아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꼭 신으세요.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건 발과 무릎에 무리를 주고 넘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신발 착용은 70대 이상에서 관절 통증을 30% 이상 줄이고 낙상 사고를 20% 감소시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이 네 가지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후 손주와 공원을 한 바퀴 걸었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침이 두렵지 않아요. 손주와 산책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라며 삶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겨드랑이를 단순히 땀이 나는 곳으로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해독센터로 20개 이상의 림프절이 독소 배출과 면역 체계를 조절합니다. 림프절은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만들고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8세 윤옥자 할머니는 계절마다 반복되는 알레르기와 기관지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김태현 선생님, 매년 봄가을이면 병원 신세예요. 평생 약만 먹어야 하나요? 그녀의 겨드랑이는 땀샘 막힘과 피부 자극으로 붉고 단단했습니다. 강한 향수의 데오드란트를 사용하며 땀샘을 막고 있었죠. 이는 독소 배출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었습니다. 겨드랑이가 왜 중요할까요? 이곳은 몸속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예요. 땀은 단순히 냄새나는 물이 아니라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강한 데오드란트로
땀샘을 막으면 독소가 쌓여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피로가 쌓일 수 있어요. 저는 윤옥자 할머니에게 다음 단계를 권했습니다. 첫째, 천연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세요. 화학 성분이 강한 비누는 피부의 자연 균형을 망칩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녹차 성분이 든 순한 비누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닦으세요. 이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세균을 줄입니다. 둘째, 샤워 후 완전히 건조하세요.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부드러운 수건이나 헤어드라이어 찬바람으로 말리세요. 82세의 정민규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15년간의 겨드랑이 가려움증을 해결했습니다. 셋째, 천연 데오드란트를 사용하세요. 알루미늄이나 파라벤 같은 화학 성분은 피하세요. 베이킹소다와 물을 1:2로 섞거나 사과 사이다 식초를 물에 희석해 뿌리면 냄새를 잡고 피부 pH 조절합니다. 넷째, 아침 2에서 3분간 림프 마사지를 하세요.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으로 목에서 가슴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2019년 한 림프 연구 학술지에 따르면 이 마사지는 면역 기능을 15% 향상시킵니다. 윤옥자 할머니는 2달 만에 항생제 없이 가을을 보냈다며 감격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약 없이도 기운이 넘쳐요 라며 웃었죠. 허벅지 안쪽을 만져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시죠? 이곳에는 대퇴동맥, 정맥, 사타구니, 림프절이 모여 있어 혈액순환과 간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5세 최영철 할아버지는 다리 부종과 저림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밤마다 다리가 아파 수면제가 없으면 잠들 수 없어요. 그의 허벅지 안쪽은 건조하고 림프절이 단단했으며 혈액 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약간 높았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왜 중요할까요? 이곳은 다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혈관과 림프절이 집중된 곳이에요.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다리가 붓고 피로가 쌓이며 간이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이곳이 제 기능을 못하면 온몸이 무거워져요. 저는 최영철 할아버지에게 다음 단계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과 천연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세요. 긴 손잡이 스펀지를 사용하면 몸을 많이 굽히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통기성 좋은 100%면 속옷을 입으세요.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는 땀을 가두어 피부 문제를 일으킵니다. 셋째, 나비 자세 스트레칭을 5분간 하세요.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맞대고 무릎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풀립니다. 침대에서 다리를 옆으로 뻗는 것도 좋아요. 넷째, 코코넛 오일로 보습하고 옥수수 전분 파우더를 뿌려 마찰을 줄이세요. 최영철 할아버지는 한 달 만에 다리 부종이 줄고 간 수치가 정상화됐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제 밤에 편히 잔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기억력 저하나 만성 피로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시나요? 등과 두피는 중추신경계와 뇌혈류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77세 오미자 할머니는 손주 이름이 헷갈리고 치매가 시작된 것 같아요 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등 근육은 딱딱했고 두피는 건조하며 혈액순환이 부족했습니다. 등과 두피는 왜 중요할까요? 척추를 따라 흐르는 근육은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을 지탱합니다. 두피에는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가득해요. 이곳이 굳거나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미자 할머니에게 다음 단계를 권했습니다. 첫째, 긴 손잡이 브러쉬로 미지근한 물에 등 전체를 마사지하듯 닦으세요. 이는 척추 근육을 풀어줍니다. 둘째, 손가락으로 두피를 5에서 7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2021년 신경과학연구 학술지에 따르면 이는 뇌 혈류를 20% 증가시킵니다. 셋째, 아침 5분간 척추 스트레칭을 하세요.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상체를 기울이면 신경 전달이 좋아집니다. 넷째, 저녁에 아르간 오일로 목과 등을 5분간 마사지하세요. 오미자 할머니는 2달 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는다며
웃었습니다. 네 가지 부위를 모두 관리하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걱정 마세요. 요일별로 한 부위에 5분씩 투자하면 됩니다. 월요일은 팔, 수요일은 겨드랑이,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일요일은 등과 두피입니다. 아침차 마실 때 발 마사지, 샤워 시 등과 두피 관리, 잠들기 전 겨드랑이 마사지. 88세 이재민 할아버지는 6개월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93세 최영옥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걸으며 매일 아침이 설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